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속의 괴물.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은 된 우리 할아버지가 겪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근처 산에 나가 취미로 들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갔다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등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셨던 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옷도 너덜너덜했던 것이다. 거기다 오른손 새끼 손가락은 부러져서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여쭸더니 그게 말이다. 산에서 괴물이랑 싸웠어. 진짜로 위험했지 뭐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산새를 찾고 계셨다고 한다. 한참 돌아다니다 지친 할아버지가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도시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문득 등 뒤에서 이상한 김새가 느껴졌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무엇인가로 등이 크게 베이고 엄청난 힘에 밀려서 할아버지는 넘어지셨다고 한다. 뒤에 있던 괴물은 크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갈색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뿔은 없었지만 머리는 컸다고 한다. 뾰족한 손톱이 자란 앞발을 들이대며 두 발로 서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봤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등산용 나이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우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짐승의 몸에 몇 군데 나이프를 찔러 넣었지만 그놈은 물러서지 않고 예리한 손톱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다. 결국 할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웬 남자가 어느새 짐승 뒤에 나타나서 돌을 들고 코끝을 후려 갈겼다. 짐승은 당황한 나머지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남자는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많지 않았지만 수염이 짙고 이상하게 손이 길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보며 도와줬으니까 담배를 해 라고 말했다. 특별히 술과 담배 그리고 된장을 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하고 산기슭에 내려와 가진 돈을 털어 물건을 사서 남자에게 돌아갔다. 남자는 그루터기에 앉아 할아버지의 도시락을 먹으며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가 가져온 답례품에 기뻐하면서 또 무슨 난처한 일이 있으면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여기로 오거라 라고 말하고 빠르게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 후 할아버지는 상처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병원에서 부상 원인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만큼은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외동이었던 나는 할아버지와 자주 같이 놀곤 했었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몰래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도 가곤 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산에 갈 때마다 선물이라면서 한 잔의 술을 가져가서 그때 그 그루터기에 올려놓으셨다. 아마 그놈도 괴물이긴 매한가지일 거야. 하지만 은인에게 의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여기에 올려두면 다음에 왔을 때는 사라지고 없단다. 그 녀석도 술꾼인가 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너털웃음을 지으시고 나셨다. 그 짐승에 관해 여쭤봤더니 그때는 당했지만 이젠 괜찮단다. 그 놈의 급소가 코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에 보면 냉큼 잡아서 팔아버리자꾸나 라고 말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결국 짐승이건 남자건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것을 열어보니 유산이나 신변정리회에 나에게 특별히 그 산에 가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산의 선물을 왕창 가져가서 그 그루터기에 두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전해주라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가기로 했다. 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많은 술과 담배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선물 옆에 편지 한 통을 두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갈 즈음 산은 개발 대상이 되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이 생겼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은 예쁘게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쓰레기 투성이의 더러운 산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리조트를 유치하려던 공무원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할아버지는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 그때 그 그루터기가 있던 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들의 죽음. 지금 나는 상하이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유학 중인 한국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어로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소 원래 이야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친구와 친하던 여자아이 A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멤버는 여자가 A까지 모두 5명, 남자가 5명으로 모두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5명 중에는 A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애는 단순히 친구였고 따로 커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려고 하자 A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산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9명만 산을 오르기로 하고 A는 산 밑에서 친구들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혼자 산 밑에 남겨진 A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친구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 A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은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어서 잠시 올라가다 보니 하산하고 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것은 여자들 뿐이었고 남자 5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A는 친구들을 만난 것에 안도하면서도 남자친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아직 산 정상에 남아 경치를 즐기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A는 안심했지만 그래도 정상까지 직접 가보기로 하고 거기에서 여자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었기에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 금세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말대로 그곳에는 남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두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결코 경치를 즐기거나 하산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A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놀라면서 정상 직전에 여자아이들과 떨어져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은 일행과 떨어지면 조난되거나 죽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모두들 무척 걱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까 오면서 여자아이들이랑 만났어. A는 남자친구와 남자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산을 내려갈 리 없잖아. 산 정상까지 찾으러 온 우리랑 어떻게 만나지 않았겠어? 게다가 너를 만났다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까 스쳐 지나갔던 여자아이들은? 묘하게 불안해진 A는 남자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서 먼저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기슭까지 내려올 동안 여자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산 밑에도 없었습니다. 올상이 되어서 A는 주변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산에서 여성 4명, 남성 5명이 조난된 후 사망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모두 한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뉴스 자막에는 A의 친구들의 이름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